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주는 남자, 잘 되는 황병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남쪽에는 벌써 이제 매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홍매화 이런 사진도 올라오고 있는데 곧 이제 쭉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착착착 해서 꽃이 만개하는 이런 시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잘 되는 남이 다룰 주제는 인체의 계중이에요. 수면과 인체의 계중에 바로 비뇨기계, 수면과 비뇨기계 이런 주제로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뭐 신경계다, 자율신경계다, 소화계다 뭐 이렇게 쭉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뇨기계. 비뇨기계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신장, 쿵팥, 오줌, 소변 이런 생각이 나죠? 이런 그런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인체 계중이 중요하지 않은 게는 없지만 우리가 먹고 마셨는데 만약에 소변이 안 나온다. 만약에 이게 잘 기능이 잘 못해가지고 배출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붓습니다. 나중에는 뭐 심장투석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이 시작이 되죠.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하고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하면 비뇨기계 하면 딱 떠오른 단어 심장, 쿵팥 이게 되죠. 근데 이제 바로 그 통로라 보면 바로 그 심장에서 걸러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서 모여서 요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죠. 자, 이렇게 흐름,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심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 어디가 아플까요? 배가 아플까요? 아랫배가 아플까요? 윗배가 아플까요? 등, 이쪽. 뒤가 아픕니다. 심장이 뒤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그림에 보면 이렇게 부신이라고 또 옆에 있죠? 심장 옆에 있다가 부신. 또 중요한 또 호르몬계에 작용을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 그림을 보실 때마다, 여기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상처를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갖고 마시면 어떻게 축적이 되겠죠. 그러나 사용하고 난 나머지는 노폐물로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폐물 처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죠. 이렇게. 그럴 때 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여과, 혈액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영양이나 수분이나 뭐 나트륨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과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된다? 물, 뭐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뭐 기타 여러 물질들이 이제 이렇게 여과가 돼서 흐릅니다. 이게 이제 이 주머니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봉원 주머니라고 했는데 이 봉원 주머니가 이 과정을, 이 부분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봉원 주머니라는 이런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과가 돼서 여기 세뇨관이라고 이 부분을 지나갈 때 다시 한번 재흡수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 포도당, 탄수화물 포도당이 되는 거죠.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 무기염 이런 것들이 재흡수가 돼서 다시 내 모세혈관을 통하고 다시 이제 내 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폐물이 이제 최종적으로 배출이 이제 세뇨관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된다?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내 몸이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여과 과정이 잘 안 된다거나, 그다음에 재흡수 과정이 잘 안 된다거나, 또 노폐물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 될까요? 결국은 내 몸에서 쌓이겠죠, 이렇게. 쌓이면 무슨 현상이 나온다? 붓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먹는 건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좀 뭔가 붓기가 있는 분들은 뭔가 배출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노폐물 처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 과정들이 또 잠자는 동안에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되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될까요? 잠에다 깨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 얘기, 이 비뇨기계에 관계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 여러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뇌하수체에서 내가 수분을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아, 너무 과잉이 내 몸에 들어왔어. 네, 소변으로 배출해. 이런 또 호르몬이 나와서 조절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물을 덜 먹고 있어요. 덜 먹고 있는데 활동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분 그냥 컨트롤 해야 돼. 이래서 억제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뇌하수체에서 발생하는 분비하는 명령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잘 움직여야 내 몸에 비뇨기가 건강한 거죠. 만약에 이게 물을 많이 마셨는데 항이뇨 호르몬이 작동을 안 해. 계속 붙잡고만 있어. 어떨까요? 안 되겠죠. 자, 물을 많이 마시면 계속적으로 빼야 되는 건데 이게 또 그 작동이 안 되면 계속 물을 마시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 계속 빼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뛴다거나 몸을 많이 땀을 낸다거나 그럴 때는 적정한 수분 보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떨까요? 항이뇨 호르몬이 수분 보호해야 돼. 이래서 제흡수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배출이 적어지고. 그래서 보면 오줌의 색깔이 보면 굉장히 좀 진하잖아요. 이렇게 그때 되는. 자, 이런 걸 한번 아시면 내 몸에 항이뇨 호르몬이 잘 조절이 돼야 되는구나. 또 이게 또 밤에 잘못 작동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뇨증이 막 생기는 거죠. 밤에 화장실을 달랑달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두면 제일 좋고요. 또 하나는 그 비뇨기계 여러 질환 중에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 남자분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요도가 좁아지면서 소변 볼 때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되게 고통스럽겠죠. 잘 안 나오니까. 자, 남자한테 이런 어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성분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과민성 방광 이래가지고 노화로 뭐 기타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방광이 탄력을 잃어가지고 소변을 못 참는 거죠. 수시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디 외출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따로 무슨 요실금 팬티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걸 사용한 사람들은 얼마나 좀 어려울까요? 자, 이런 부분도 노화라는 하나의 관점을 한번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식생활, 운동, 수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셔서 원인이 어디서 난 건가 이런 거를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거 약물로 병원 가 약물 치료합니다. 약물은 어떤 현상을 즉시 막아주는 대중요법에 국한된 게 많아요. 여기에 의존을 하면 계속 약이 늘어나고 나중에 회복이 더 안 되는 이런 일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운동,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이런 습관, 그걸 통해서 대사 활동이 좋아져서 내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근원 치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신부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부전증. 신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죠. 신부전. 그 혈액 속에 그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신장의 기능이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혈액 속의 노폐물이 이렇게 배출이 안 되니까 농도가 짙어지겠죠. 수분 배출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될까요? 합병증으로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신장은 이렇게 탁 탱글탱글한데 이렇게 만성 신부증에 걸리면 될까요? 뭔가 모양이 안 좋죠. 이건 은근히 조금 내가 느끼지 못할 그런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급성 신부증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가만히 있다 갑자기 팍 폭발하는. 이것도 뭐 가만히 있다 팍 어느 날 탁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버럭 오랫동안 누적된 것들이 참다 이제 뻥 하고 터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몇 가지 상적인 부분들을 좀 아셔서 이 근원적인 치료는 뭔가 아마 자연의 이치에 맞는 생활이 아마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가 저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야뇨증 있죠? 수면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죠. 보통 이렇게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대사도 좀 안 좋아지고 또 하나는 근육이라든가 모든 기관들이 나이의 듦에 따라 약간 노화가 시작이 되겠죠.
이거는 뭐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노화를 건강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면 밤 자는 동안에 막 두세 번씩, 뭐 많은 분은 세네 번씩 가시는 분도 있던데, 그럼 거의 뭐 1시간, 2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거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이렇게.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뭐 술을 많이 먹거나, 카페인 음료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저녁에 뭐 음료를 많이 먹거나, 이래서 이게 이제 방광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배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어떤 내 몸의 관리 시스템 자체가 어긋나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됐을 때 이게 바로 난요증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사관계, 내 몸에 내가 잘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 내 몸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대사 활동이 충분히 이것들이 수분이나 이거 다 쓰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배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커피를 마시면 이게 이뇨작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많이 알 텐데도 잘 그 생활에 접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막 커피 먹고 막 카페 음료 먹으면 당연히 밤에 제대로 잠자기가 어렵게 되죠.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여러분이 컨트롤 하시면 숙면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자남이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 중에 뭔가 자연의 이치, 어떤 자연의 리듬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그게 단초다. 그게 근원적인 치료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음식, 가능하면 가공을 덜한 음식. 그래서 내가 먹은 거가 내 몸의 결과잖아요, 이렇게. 원료가 들어갔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혈액의 정체는 내가 3개월간 먹은 거의 정체다. 안 좋은 거 먹으면 거기 혈액이 탁해지겠고요. 그 다음에 내 뼈는 건 11개월간에 먹었던 게 내 뼈의 정체다. 자, 이런 걸 아시면, 내가 공급을 잘해야 내 몸이 건강하다. 이런 걸 아실 수 같아요. 이상한 거 먹고 몸이 안 좋아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럼 병원 가면 뭐 소화제 주고 그러겠죠. 이렇게. 혈압 높으면 혈압 강화제 주고, 당은 혈당수가 이런 거 가지고 먹으면 내 몸에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더 쌓이고 독소가 내 몸에 축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운동.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죠. 꾸부정한 자세라든가 너무 격한 운동. 그러면 내가 몸이 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보라 그랬잖아요. 너무 햇빛을 안 보는 것 자체가 비타민 D 형성도 안 되고, 그거로 인해서 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라죠. 밤에 또 멜라토닌, 면역을 주고 잠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자, 그런 거. 생활운동이라고 그러죠. 특별하게 내가 헬스장에 가려고 자동차 끌고 가서 거기 차 세우고 올라갔다가 또 옷 갈아입고 얼마나 바빠요. 그래도 몇 번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1년 끊어놓고는 며칠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보다는 늘 생활 속에서 가깝게 이렇게 운동하는 것들을 한번 실천하면 좋겠고, 당연히 그걸 통하면 혈액순환이 당연히 좋아지고 체온 상승이 돼서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럼 자연치유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운동을 한번 여러분 꼭 실천하셔가지고 건강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잘자라면 늘 얘기하죠. 수면. 잠자는 동안에 대사활동, 또 에너지가 각 조직, 세포, 조직, 장기, 또 개로 연결돼서 건강하게 유기적인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밤에 자는 동안에 세팅이 재정립이 돼서 낮에도 활동하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활동, 자연 치유력, 또 수면의 부족이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걸 먹거나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잠을 잘 못 자면 빨장 꽝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배출. 오늘 비누기 있게 얘기를 했는데 비워야 채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우지도 않았는데 계속 공급을 해. 계속 먹어요. 어떡해요? 당연히 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적게 먹어도 살을 찌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출이 안 되니까 적게 먹어도 살이 부는 거죠. 이게 노폐물이 빠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노폐물이 빠져야 영양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고 내 몸이 제대로 돌아간다. 자,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긴장과 이완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 긴장만 돼도 혈압이 올라가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뭔가 이상이 생기고, 이완만 돼도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조그마한 뭔가 병원차가 들어와도 확 몸이 화가닥 갑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긴장과 이완이 조화 있게,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는 게 건강한 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이해한 거는 가장 병이 나면 어디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뭐 주사 맞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도 뭐 긴급한 상황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 근본적인 치유는 내 스스로가 내 몸을 공부해서 내가 고치는 습관이든가 뭔가를 점검해서 그런 치료를 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수면과 인체이계 중에 균형이계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중에 정말 다 중요하지만 균형이계가 잘못되어 심장이라는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나도 심장 투석을 받을 수 있겠죠. 투석을 생활하면 진짜 일주일에 한 2, 3일인가? 해가지고 한 9시간, 12시간을 받던데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장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만만치가 않죠. 자,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 몸 소중히 다루면서 잠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한 회복된 몸으로 나의 활동을 좀 더 확실하게, 더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좀 어려운 얘기를 다뤘는데 상식적으로 알아서 우리 몸을 좀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시청,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